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날씨가 좀 쌀쌀합니다. 근데 겨울은 겨울인 것 같아요. 오늘 유튜브를 열은 이유는 음, 건강을 유지하고 질병을 예방하고 치유하고자 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즉 습관에 힘을 기르자 하는 이야기를 하려고 유튜브를 열었고, 또 하나는 음식은 맛으로 먹어야지 무슨 영양 성분을 따지거나 영양소를 고려하고 그거에 신경을 쓰고 먹지 않아도 된다 하는 그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그 유명한 그 작가죠, 해밍웨이, 그죠? 영원히 살 거라고 믿지는 않지만 노인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하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영원히 살 거라고 믿지는 않았지만 내가 늙어가리라는 생각을 안 했다는 거죠.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벌써 세월이 꽤 흘렀습니다. 옛날에 찍었던 사진들 이렇게 보면 이때 좀 너무 늙어가는구나. 너무 빨리 늙어가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퍼뜩퍼뜩 듭니다. 그럴 때마다 우울증이 생깁니다. 아셨습니까? 저도 사람이니까. 2018년도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남자의 평균 기대 수명은 79.7세, 여자는 85.7세입니다. 그런데 65세 이상 사람들이 한두 가지 만성 질환을 앓고 있어서 이런 그 유병 기간을 제외하면 기대 수명은 약 64.5년이다라고 이렇게 발표했고, 평균 18년 이상 병을 앓으면서 보낸다라고 이런 데이터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평균 18년, 이건 약을 먹던 뭐 병원 신세를 지던 뭔가 불편한 시간을 보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약을 먹거나 뭔가 수술하고 나면 비경제 활동, 즉 뭐 좌우간 뭔가가 불편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살지 않으려면, 이런 18년 시간을 보내지 않으려면 습관의 힘을 기르자 하는 얘기예요. 그 얘기하려고 해요. 미국의 암 연구가 윌리엄 리진스키 박사는 무슨 얘기를 했냐면, 대부분의 암은 3, 40년 전에 먹은 음식이 원인이다라고 밝혔어요. 그리고 암, 고혈압, 당뇨, 고지혈, 심혈관계질환, 동맥경화나 여기 뭐 목이 어쩌고 저쩌고, 암, 고혈압, 당뇨, 고지혈, 비만, 또 여기 뇌경색, 중풍,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식습관을 바꾸면 예방과 치료에 도움이 된다라고 밝혔습니다. 저하고 뜻을 같이 해서 저는 아주 오늘 기분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리고 어떤 음식을 먹을지는 내 스스로 우리가 선택할 수 있으므로 건강해지기 위한 문제 해결은 아주 간단하다고 했어요. 그게 뭐냐? 습관에 힘을 기르자는 거예요. 습관에 힘을 기르자. 즉 몸에 좋은 음식을 먹고 나쁜 음식을 먹지 말라는 거예요. 즉 피하라는 거예요. 그럼 몸에 좋은 음식이 뭐냐 이게? 그게 체질과 건강 정도에 맞는 살아있는 음식인 생식이 그 중에 가장 좋다 이 말이야. 그 두 번째가 생체식, 세 번째가 자연식이에요. 그래서 체질과 건강을 고려한 이러한 살아있는 음식을 먹으면 지금 여기 앞서 얘기했던 18년 동안 어떠한 아픔의 시간을 보내지 않고 무지리 좋은 고종명, 아픔 없이 살다가 건강하게 또 잠자는 듯이 하늘나라로 갈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쁜 음식을 피하라. 이건 죽은 음식이죠. 아까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가공식품, 뭐 초가공식품, 인스턴트, 그 다음에 정크푸드, 뭐 패스트푸드, 뭐 식품 첨가물이 들어간 이러한 다양한 음식들을 좀 줄이자 이거예요. 그러면 질병을 예방하고 치유하고 건강을 유지하면서 아픔 없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지금의 우리가 먹던 나쁜 음식들 먹는 이런 식습관을 조금 바꾸자 얘기야. 몸에 좋은 음식으로 바꾸자 얘기야. 그 바꾸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지금부터 어려서부터 이렇게 몸에 습관이 되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조금만 바꾸면 바꾼 만큼 실천한 만큼만 좋아진다고 하는 얘기가 바로 그 얘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음식 일지를 써야 됩니다. 나는 별로 안 먹은 것 같지만 먹은 양이 굉장히 많아요. 잘못된 음식을 먹은 게 많아요. 나쁜 음식, 사식을 먹은 게 많아요. 화식. 그래서 음식 일지를 한번 써보라는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우선 음식 일지를 쓰다 보면 깜짝 놀라는 것들이 많지만 우선 이런 내 몸에 좋은 음식 습관을 바꾸기 위해서는 영양소의 균형을 맞춰 먹자. 즉 영양의 불균형도 역시 질병 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으니 그런 영양을 섭취하자. 아셨어요? 살아있는 영양소의 보고 생식이에요. 그것도 체질과 건강 정도에 맞게 먹는 생식이야말로 건강을 유지하고 질병을 예방하고 치유하는 가장 좋은 음식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래서 이 영양소의 균형을 맞춰 먹으려고 하다 보니 그러면 영양 밀도가 높은 음식을 먹자라고 하는 겁니다. 영양 밀도가 높은 음식을 먹자. 그게 무슨 얘기냐? 또 어려운 얘기 나오면 또 고개가 껴웃거려. 그건 별로 좋은 얘기 아니야. 그죠? 영양 밀도란 음식이 즉 식품이 내는 열량에 대한 영양소 함량의 비율로 식품의 영양 가치를 나타내는 척도다. 뭐 얘기가 좀 복잡한데 즉 영양 밀도가 높은 음식, 영양 밀도가 좋은 음식이라는 것은 열량이 낮고 건강 증진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음식이다. 즉 저칼로리 고영양 음식이라는 겁니다. 저칼로리 고영양 음식 중에 가장 으뜸인 것이 생식이에요. 그것도 이왕이면 돈가홍상이라 체질과 건강 정도에 맞게 먹는 여기 우행생식 체질과 건강 정도에 맞게 배합 비율을 달리해서 먹고 저칼로리 고영양 음식 이것이야말로 최고의 좋은 영양 밀도가 높은 음식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일반 음식은 한 끼 뭐 된장찌개나 김치찌개 이런 걸 먹으면 한 끼의 열량이 약 700에서 900칼로리 정도 돼요. 여기 뭐 돈가스나 통닭 튀긴 거 먹으면 훨씬 올라가죠. 그런데 생식은 한 끼 열량이 얼마? 200칼로리밖에 안 됩니다. 175에서 200칼로리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러한 지금 여기 윌리엄 레진스키 박사가 얘기한 것들을 딱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양 밀도가 높은 음식이 뭐냐? 통곡류, 콩, 채소, 과일, 견과류 등이 영양 밀도가 높고 아이스크림, 탄산음료, 과자, 패스트푸드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가공식품, 초가공식품, 식품 첨가물이 들어간 이런 음식들은 영양 밀도가 낮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살아있는 영양소의 보고 생식은 곡식, 과일, 야채, 견과류 이런 것들을 약 94종 이상 이걸 바람에 말려서 가루로 빤 살아있는 음식이고 살아있는 영양소의 보고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이겁니다. 이해가 있습니까? 네. 그래서 그 과거에 이런 입맛 들여진 거, 뭐 자원 맛있는 것에 길들여진 이 입맛을 조금만 바꾸자 이게 아시겠어요? 이 나쁜 음식을 좋은 음식으로 바꾸는 이러한 습관을 조금만 바꾸면 그 습관 바꾼 만큼 건강을 유지하고 질병을 예방하고 치유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동양인은 음식을 쓰고 달고를 줄이고 차가운 것을 따뜻하게 먹어야 되고 싱겁게 먹는 것을 짜게 먹어야 된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됩니다. 짜게 먹으라는 것은 천일염과 죽염으로 만든 음식을 자주 먹자. 즉 간장, 된장, 고추장, 장아찌, 절임 음식, 새우젓 이런 음식을 자주 먹는 게 동양인에서는 최고의 보약 중에 또 하나의 보약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철에 맞는 음식을 먹자. 겨울철에는 운동을 좀 못하죠. 그래서 운동 부족을 해서 몸 안에 노폐물 배출하는 것이 좀 적기 때문에 즉 노폐물 배출 똥오줌만 나오는 게 아니죠.
이 피부, 땀으로도 많은 노폐물이 나오기 때문에 땀을 겨울에 나지 않잖아요. 그래서 몸 안에 피로물질인 젖산이 누적됩니다. 그래서 겨울철은 좀 더 신장 기능을 보강해서 똥오줌으로 많이 나갈 수 있도록 짜게 먹어야 신장 기능이 보강되고, 그 다음에 봄에는 이런 피로물질이 누적된 것을 빨리 분해 배출하기 위해서 간 기능이 이런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간 기능을 보강하도록 신맛의 음식을 자주 먹는 것이 겨울철과 봄철에 이런 신장과 간 기능을 보강하는 또 하나의 음식 섭생법이다 라고 하는 이런 것을 정리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겨울철엔 추위를 이기고 또 우리 몸의 단백질, 양질의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도 겨울철을 보내는 또 하나의 좋은 식습관이다. 양질의 단백질, 그게 조개류, 꼬막, 그 다음에 소라 같은 것들이, 이런 음식을 먹는 것이 겨울을 건강하게 지낼 수 있고, 또 봄에는 우리 몸의 피로물질인 젖산을 분해 배출하는 게 북어예요. 북어국, 명태국, 아시겠어? 황태. 그래서 뭐 동태탕도 또 다 똑같은 거, 이름만 다르지. 그래서 무 넣고 동태탕을 딱 끓여서 얼큰하고 찝찝하게 끓여 먹는 겨울철의 동태탕이야말로 또 하나의 보양 음식 중에 하나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는 거죠. 이해하십니까? 예. 이거 동양의학적 소견을 정리하면 제철 음식이 보약인 이런 것 중에 겨울과 봄에 최고의 보약 음식 중에 하나가 바로 김장김치입니다. 겨울에는 찝찝하고 봄에는 새콤하게 익는 이러한 변화되는 음식, 계절에 맞게 변화하는 최고의 보약 음식 중에 하나가 김장김치입니다. 밥에다 김장김치 썩썩 비벼 먹고 거기에 된장찌개, 그 다음에 청국장찌개에서 딱 거기다 뭐 생선 한 토막, 그 다음에 장아찌, 그거만큼 좋은 음식은 없습니다. 그게 최고의 보약이에요.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영양소 너무 따지지 마세요. 우리가 사람들이 먹는 음식 속에는 골고루 다 들어있어요. 영양소를 따지고 그럴 필요는 없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러한 북어국이나 이런 황태 요리에 보면 뭐 메티오닌, 뭐 아스파라긴산,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영양소인데 이 뭐시 복잡한 얘기는 별로 안 좋은 거야. 그러니까 그냥 맛으로 시고 쓰고 달고 맵고 짜고 떨고, 아셨습니까? 음식의 맛으로 가려서 먹어라. 그래서 간 기능이 약한 사람은 신맛을 자주 먹으면 좋고, 그 다음에 심장 기능이 약한 사람은 쓴맛을, 비위장이 약한 사람은 단맛을, 그 다음에 폐대장이 약한 사람은 매운맛을, 신장 방광이 약한 사람은 짠맛을, 면역력이 떨어진 사람은 떨뜨름한 음식을, 그래서 신쓴단 매짠떨, 이런 음식을 갖고 자기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서 음식의 맛으로 따져 먹어야지, 뭐 영양소가 어쩌고 저쩌고 머리 아파 그런 건 별로 안 좋은 거예요. 그리고 체질과 건강을 고려한 최고의 살아있는 영양의 보고, 이런 생식이 좋은 이유를 내가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체질과 건강 정도를 고려해서 먹는 생식이야말로 건강을 유지하고 질병을 예방하고 치유하는 최고의 음식이다. 아셨어요? 그래서 동가홍상, 이왕이면 생식이 일반 음식보다는 좋지만 내 체질과 건강 정도를 고려해서 배합비를 달리 먹는다면 그거야말로 최고의 건강식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윌리엄 레진스키 박사가 얘기했어요. 대부분의 암은 30-40년 전에 먹은 음식이 원인이다. 암, 고혈압, 당뇨, 고지혈, 심혈관계 질환 모든 것들은 식습관을 바꾸면 예방과 치료에 도움이 된다라고 정리한 이러한 이야기들, 저는 굉장히 아주 반갑습니다. 그리고 아까 나쁜 음식을 좀 피하고 좋은 음식, 몸에 좋은 음식으로 식습관을 바꾸라. 그래서 습관에 힘을 기르면 여러분들이 원하고 있는 건강을 유지하고 질병을 예방하고 치유하는 최고의 식습관이 될 것이다 라고 오늘 정리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습관에 힘을 기르고 건강하게 삽시다. 화이팅!